병원 복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중심에 박도윤이 있었죠. 그는 명성이 자자한 외과의사였어요. 하얀 가운의 신이라 불렸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불렸어요. 환자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의사. 엘리베이터 앞 한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교수님, 어제 환자 보호자분이 면담 원하시던데요. 그는 눈을 흘기며 말했죠. 면담? 나한테? 그 사람들한테 시간 줄 만큼 한가해 보여.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그는 콧웃음을 쳤죠. 그럼 됐어요. 나 수술 들어갑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지민이 내렸죠. 그녀는 병원 이사장의 딸 후원이사였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맞닿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죠. 박 교수님이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후원 행사를 준비 중인데 교수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는 피식 웃었죠. 후원이라 돈 쓰는 행사 말이죠? 지민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알아요. 근데 전 사람보다 수술실이 더 중요해서요. 그의 말투엔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죠. 그럼 수술 끝나고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예쁜 사람 부탁이니 고려는 해볼게요. 그 말에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가 이런 식으로 여직원들을 다루는 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지민이 돌아서자 도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사장 딸이라더니 예의는 있네. 재단 돈줄 하나 챙겨두면 나쁠 것도 없지.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그는 또 다른 환자 가족에게 싸늘하게 말했어요. 진료 순서 기다리세요. 돈 있다고 우선은 없습니다. 그 말에 보호자가 얼굴이 굳었죠. 교수님, 그건 너무. 이봐요.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무과 가서 따지세요.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감정도 인간적인 온기도 없이. 그는 철저히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날 저녁 한지민은 병원 자선 행사 명단을 보며 박도윤의 이름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냉정할까? 환자를 돕는 의사라더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거칠고 솔직한 태도가 그녀에겐 묘하게 남았어요. 며칠 뒤 도윤은 기자회견에 등장했어요. 언론이 몰렸죠. 젊은 외과의사 생명을 구하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고개 숙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이사장의 딸 한지민이 들어왔어요. 앞줄에서 박수를 치던 그녀의 모습. 그 순간 그의 속마음이 번쩍였죠. 그래, 저 여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 그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민은 놀랐어요. 박 교수님,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사님께 배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요.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그의 계산된 시선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도윤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 씨, 오랜만이네. 낯익은 목소리. 전 여자친구 최유라였어요. 이사장 딸이라며? 이번엔 꽤 큰 물고기 잡았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 입 다물어. 넌 예전에도 내 일 망쳤잖아.
난 망가져도 돼. 근데 너도 같이 가라앉을 준비는 돼 있지? 전화는 끊겼고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유라, 또 시작이군. 창밖에는 병원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죠. 냉소와 자신감이 뒤섞인 표정.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하얀 가운이 날 지켜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 짧은 대화가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남자의 추락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박도윤은 완벽히 달라졌어요. 웃음, 눈빛, 말투까지. 모든 게 계산된 듯 부드러웠죠.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이런 데서 커피 드세요? 지민은 미소 지었죠. 가끔 내려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는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퇴근 시간마다 지민의 동선을 우연히 마주쳤죠. 엘리베이터, 병원 입구, 주차장. 모두 계산된 우연이었어요. 하얀 가운 속 웃음 뒤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이 사장의 딸. 재단의 문을 열 열쇠. 그의 말은 언제나 정제되어 있었어요. 이사님, 수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뢰 같아요.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사람이 바뀌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 말 이후 지민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냉정했던 눈빛, 차가운 표정, 그 안에도 따뜻함이 있다고 믿었죠. 그날 밤 그는 한 유흥업소 VIP룸에 있었어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죠. 이 사장 딸이 순진해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내 자리 바뀌는 건 시간 문제지. 같이 있던 의사 후배가 말했어요. 형,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는 피식 웃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해. 며칠 뒤 지민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의사님, 혹시 박 교수님이 VIP실 후원금에 서명 요청하셨나요? 네, 왜요? 그분 예산 초과로 이미 경고받았어요. 지민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의 말. 이사님이 서명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어요. 박 교수님, 예산 관련 얘기가 있던데요. 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누가 그런 말 했죠? 그냥 들었어요. 확인차 물은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세상엔 질투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 밟으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에 지민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며칠 후 그녀는 박도윤의 수술실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그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그 환자 보험 한도 넘겨요. 퇴원 처리해요. 교수님, 환자분 아직 상태가.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칼 같았어요. 지민은 숨을 죽였죠. 그게 냉철한 의사의 모습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최유라. 이사님, 박도윤 그 사람. 저도 잘 알아요. 지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문장을 다시 읽었죠. 저도 잘 알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도윤은 그녀 앞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사님, 제 마음 받아주세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웃었죠. 이건 좀 빠른 것 같아요. 전 확신이 있습니다. 이사님은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완벽한 남자의 얼굴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승리의 미소가 숨어 있었죠. 이 사장 딸 완벽히 내 손 아니군. 그의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날도 병원 복도는 분주했어요. 하얀 가운이 스치는 소리, 전화벨, 환자 가족들의 속삭임. 은지는 그 속에서도 그를 찾았어요. 박도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 그가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오늘 점심은 같이 못 먹어요? 응, 미팅 있어. 투자자들 온대. 또야? 그의 말투엔 여유가 아닌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로엔 감정이 없었죠. 그날 저녁 은지는 우연히 봤어요. 복도 끝 카페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 그 앞엔 젊은 여의사 한 명. 그녀는 손끝으로 도윤의 넥타이를 정리해 줬어요. 은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다가갔어요. 도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 그냥 동료야. 그 동료가 넥타이를 만져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은진의 가슴을 찢었어요. 그는 늘 논리적이었죠. 감정은 비효율적이야. 그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은지는 이사장실 회의에 참석했어요. 병원 홍보팀에서 도윤을 모델로 내세우자는 안건이 올라왔죠. 박 과장, 환자들에게 인기 많잖아요. 기사도 몇 번 났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은지는 침묵했죠. 하지만 마음은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퇴근 후 그는 은진의 집에 왔어요. 은진아, 요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봐. 이상해. 자꾸 의심하잖아. 그럼 믿을만하게 행동을 하던가. 됐어. 감정적인 대화는 싫어. 그가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 은진의 눈빛이 식었어요. 그날 밤 은진은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은진아, 괜찮니? 응, 그냥 피곤해서. 너 얼굴이 요즘 너무 굳었더라. 엄마는 느꼈어요. 딸이 사랑에 상처 입은 걸. 은지는 창가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 병원 네온 사인이 번졌어요. 사랑이 왜 이리 무겁지? 그녀의 손끝엔 차가운 커피잔. 그 속엔 식어버린 믿음이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 구내식당. 그녀는 우연히 들었어요. 박 과장, 병원 재단 이사장 딸이랑 사귄다며?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다 맡은 거 아니야? 그녀들의 웃음이 칼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차가워졌어요. 회의에서도 그녀를 이사장님 따님이라 불렀죠. 사적인 이름 대신 거리감만 남았어요. 은진 씨, 이건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꺾었어요. 밤집.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거지. 뭐가? 우린 같은 세상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사랑이 아닌 계산이 보였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그래, 알겠다. 당신이 진짜 누군지. 은지는 서랍 속에서 그가 줬던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반지. 그 속엔 믿음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믿음, 이제 나한텐 없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그녀의 눈물 같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병원 회의실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얀 가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박도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와 이은진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죠.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진의 입술이 굳었어요. 그는 이제 그녀를 여자가 아닌 자신의 발판으로만 대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은지는 그에게 물었어요. 도윤 씨, 아까 그 말은 뭐야? 뭐가? 이사장님 덕분이라니. 그건 나 개인에 대한 말이었잖아. 비즈니스야. 감정 섞지 마.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표정은 지루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방송 인터뷰를 나갔어요.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병원 재단의 지원이 컸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처럼. 은지는 TV를 껐어요. 도윤 씨,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이야? 그녀는 속삭였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그 말은 메아리처럼 퍼졌죠. 며칠 뒤 병원 로비. 그가 누군가와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옆엔 젊은 여의사 오지현. 그녀의 손목을 스치며 그는 웃었죠. 지현 씨, 이건 비밀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어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홍보팀 직원의 눈에 들어갔어요. 하루 뒤 병원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회식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모티콘으로 웃었죠. 그 사진엔 도윤과 지연이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은지는 그 방에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그는 은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가 그런 사진을 올려? 나 함정에 빠진 거야. 그 함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뭐? 당신 자신이야. 그는 소리쳤어요. 은진, 내가 뭘 알아? 그래, 나 몰랐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쉽게 이용했는지.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가 서명했던 공동계약서 사본이었죠. 여기 보면 내 이름 빠졌더라. 그건 단순 실수야. 실수라면 너무 치밀하네.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웃었죠. 당신은 나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렸지만 이건 문서로 남았어. 그날 이후 병원 안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이은진 이사장이 프로젝트에서 빠졌대. 박 과장이 단독으로 진행한대.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엔 익명 제보 하나가 도착해 있었죠. 박도윤, 진료 중 환자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거짓의 가격 이제 받아야지. 그날 아침 병원은 이상하게 술렁였어요. 복도마다 수군거림이 퍼졌죠. 봤어? 병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사. 박도윤 과장 그 사람 얘기잖아.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유명 의사, 환자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그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 과장님 사실입니까? 그는 당황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 이은진이 있었죠. 박 과장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너야 너지? 그래. 내가 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보여준 것뿐이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은진, 넌 나를 망치고 싶었어? 아니, 나를 되찾고 싶었어. 그날 오후 그는 병원에서 짐을 쌌어요. 기자들이 그를 따라붙었죠. 박 과장, 병원은 떠나시나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흰 가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은진이 봤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끝났네. 며칠 뒤 그녀는 새 병원 개원식 무대에 섰어요. 은진 클리닉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의술엔 실력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말에 객석의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 끝 기자 하나가 물었어요. 이사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그녀는 웃었어요. 거짓으로 병든 사람요. 치유는 끝났지만 흔적은 남죠. 밤이 찾아왔어요. 병원 옥상에 서서 그녀는 하늘을 봤어요. 달빛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휴대폰 화면엔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의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그날 무너진 건 한 남자의 가온이었지만 다시 일어난 건 한 여자의 품격이었어요.